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나야. 준혁이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다. 36. 외아들이 이제야 결혼한다고 했다. 정말이니?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네. 엄마 뵙게 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25세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손톱 밑 가시처럼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준혁이는 착하게 자라줬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다. 그런 아들이 이제 제 가정을 꾸린다고 했다. 거실벽에 걸린 준혁이 사진을 바라봤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이제 다 컸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이제 내 품을 떠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엄마의 숙명이라는 걸 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다. 창밖을 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다. 엄마. 손을 흔드는 아들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했다. 단정한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곱게 넘긴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랐다. 그래요. 반가워요. 손을 잡았다. 손이 부드러웠다. 테이블에 앉았다. 서연이가 내 가방을 받아 옆 의자에 놓아줬다.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얼음 빼드릴까요? 세심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서연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오빠가 하나 있다고 했다. 준혁 오빠가 정말 잘해줘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말투가 밝았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예뻤다. 준혁이를 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마음이 놓였다. 가슴 속 돌 하나가 내려간 기분이었다. 다음 주에 예물 같이 보러 가실래요? 서연이가 물었다. 그럴까? 좋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들떴다. 약속한 날이 왔다. 백화점 정문 앞에서 서연이를 만났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입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러게. 나들이 하기 딱 좋네. 함께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5층 귀금속 매장이었다. 어머님 여기 브랜드가 좋대요. 친구 추천이에요. 서연이가 앞장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나는 그런 서연이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어 보였다. 매장 입구에 도착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보석들이 눈부셨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겼다. 서연이가 먼저 들어갔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다. 이런 곳에 와본 지 오래됐다. 결혼 반지를 살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왔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가 손짓했다. 고개를 들었다. 웃고 있는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다. 괜찮아. 좋은 날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쇼케이스 앞에 섰다.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한숨이 나왔다. 이거 예쁘네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1캐럿짜리 반지였다. 직원이 꺼내서 보여줬다. 이 제품은 컷이 아주 좋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설명을 하는데 서연이는 듣지 않았다. 그냥 손가락에 껴봤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더 큰 건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아까와 달리 톤이 달라져 있었다.
1.5캐럿짜리도 있습니다만. 그거 보여주세요.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뭔가 어색했다. 직원이 다른 반지를 꺼냈다. 서연이가 받아들더니 이리저리 살폈다. 이것도 그냥 그렇네. 내뱉듯 말하고는 케이스 위에 툭 놓았다. 직원이 깜짝 놀라 받아들었다. 죄송합니다. 다른 디자인도. 아니요. 다른 데 가볼게요. 서연이가 일어섰다. 나는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밖으로 나왔다. 어머님, 여기는 별로예요. 다른 층 가봐요.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다른 매장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좀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였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어서 오십시오. 나이 지긋한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다. 서연이가 쇼케이스를 둘러봤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이거 좀 보여주세요. 서연이가 가리킨 건 2캐럿짜리였다. 가격표에 1000만원이 넘었다. 준혁이 월급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이, 어머님. 결혼 반지는 제대로 해야죠.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아까와 달랐다. 반지를 끼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여러 장을.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만히 서연이를 봤다. 반지를 보는 게 아니었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 고민 좀 해볼게요. 서연이가 반지를 돌려줬다. 또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이가 말했다. 솔직히 다이아는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결혼 반지는 평생 끼는 건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서연이가 물었다. 아들이 부담 안 되는 게 좋지. 겨우 대답했다. 서연이가 잠깐 입술을 삐죽였다.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았다. 불편함이 점점 커졌다. 어머님, 잠깐 옷 좀 봐도 될까요? 결혼식 때 입을 거 사려고요. 서연이가 물었다. 그래, 그러자. 3층 여성복 매장으로 내려갔다. 서연이가 옷걸이 사이를 누볐다. 여러 벌을 집어들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고객님, 피팅룸 이용하시겠어요? 네. 서연이가 옷을 건네줬다. 한 5벌쯤 됐다. 직원이 받아들고 피팅룸으로 안내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한참 후 서연이가 나왔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때요, 어머님? 돌아서며 물었다. 예쁘다. 진심이었다. 정말 잘 어울렸다. 그죠?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봤다. 그런데 가격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생각보다 비싸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들어갔다. 다른 옷들도 입어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 별로예요. 서연이가 나오며 말했다. 직원이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인사했다. 서연이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직원이 지친 표정으로 웃었다. 미안했다. 따라 나오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점심 드실까요? 서연이가 물었다. 그러자 백화점 식당가로 올라갔다. 여러 식당이 줄지어 있었다. 어머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여기 들어가요. 경양식집이에요. 식당에 들어갔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다. 전 스테이크 먹을래요. 어머님은요? 난 파스타. 주문을 했다.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계속 웃으며 뭔가 타이핑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음식이 나왔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포크를 들었다. 맛있겠다.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변했다. 아, 이거 미디엄 레어 달라고 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괜찮지 않아? 먹을만한데? 아니에요. 전 웰던은 안 먹어요.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젊은 여직원이 왔다. 죄송한데요, 이거 미디엄 레어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주방으로 갔다. 나는 파스타를 먹었다. 식욕이 없었다. 잠시 후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손님, 미디엄 레어가 맞는데요? 아니거든요. 이게 어딜 봐서 미디엄 레어예요?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손님, 다시 해주세요. 제대로. 주방장이 접시를 들고 들어갔다. 서연이가 팔짱을 꼈다.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혼잣말이었지만 내게 들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쳤다.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도 일어났다. 나도 가고 싶었다.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가 길었다. 화장실 입구에 도착했다. 서연이가 먼저 들어갔다. 나는 잠깐 복도에 섰다. 머리가 아팠다. 오늘 하루가 피곤했다. 벽에 기댔다. 그때였다. 화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응, 나야. 잠깐 침묵. 아, 시어머니 되실 분이랑 백화점 왔어. 말투가 달랐다. 아까까지의 공손함이 사라졌다. 피곤해 죽겠어.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도 참아야지 뭐. 결혼하려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반지는 큰 거로 골라야 해.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숨이 막혔다. 시집은 강남에 집 있다던데. 나중에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거야. 핸드폰 너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웃음소리가 났다.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진짜 힘들어 죽겠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황급히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시 후 서연이가 나왔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찾는 목소리였다. 여기. 손을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가 다가왔다. 아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 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가자. 네, 그럼 1층으로 내려가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서연이가 옆에서 계속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피곤해 죽겠어. 참아야지 뭐. 집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1층에 도착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이가 인사했다. 그래. 너도. 간신히 대답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손을 흔들었다. 그 웃는 얼굴이 낯설었다. 돌아서서 걸었다.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 들었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었다. 분명히 들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고? 준혁이 아내가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중얼거렸다. 버스가 왔다. 비틀거리며 올라탔다. 창밖을 봤다. 거리가 흐릿했다. 눈물이 났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이 쓸쓸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어쩌지? 막막했다. 준혁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렸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고? 준혁이가 행복할 리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거실로 돌아와 액자를 봤다. 준혁이 초등학교 사진. 미안해. 아들에게 사과했다. 핸드폰을 꺼냈다. 준혁이 연락처가 보였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아니다.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한다. 내일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다.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자꾸 흔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사랑 같은 건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긴 밤이 시작됐다. 밤새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다. 시집은 강남에 집 있다던데. 베개를 꼭 안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일어나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정말 말해야 할까?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이 얘기할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엄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아들 목소리가 생생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였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니?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엄마. 회사 근처에서 12시에 볼까요? 그래.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샤워를 했다. 물이 차갑게 느껴졌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초췌했다.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 엄마로서 마지막 역할이었다. 집을 나섰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 틈에서 멍하니 섰다. 오늘 이 대화가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다.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식당에 먼저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손을 꼭 쥐었다. 문이 열렸다. 준혁이가 들어왔다. 엄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앉았다. 메뉴를 시켰다. 준혁이가 신나서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정말 좋으셨대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래.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하려고요. 괜찮으시죠? 웃는 아들 얼굴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준혁아. 네, 엄마. 말을 꺼내야 했다. 지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서연이랑 백화점 갔었잖니? 네. 그때? 말이 막혔다. 준혁이가 기다렸다. 심호흡을 했다. 화장실에서 서연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전화요? 응. 친구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준혁이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손을 꼭 쥐었다. 엄마랑 있는 게 피곤하다고. 참아야 한다고. 그리고 숨을 삼켰다. 우리 집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그게 정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들었어. 준혁이가 말이 없었다. 음식이 나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준혁아. 엄마, 잠깐만요.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오빠? 스피커폰이었다.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어제 우리 엄마랑 백화점 갔었지?
응, 그랬지. 왜? 화장실에서 전화했어? 뭐? 침묵이 흘렀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랑 있는 게 피곤하다고. 집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들으셨어. 긴 침묵. 오빠, 그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서연이 숨소리만 들렸다. 오빠, 오해야. 그냥 친구가 장난으로. 진짜냐고. 준혁이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괜찮아. 손을 잡아줬다. 아들 손이 차가웠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지금 말해야 했다. 준혁아, 지금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니?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응. 고마워요. 말해줘서.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이 왔다. 창밖에 단풍이 물들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준혁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몇 달간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일에만 매달렸다. 엄마로서 가슴 아팠지만 기다려줬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며 아들은 조금씩 회복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가 웃으며 말하는 아들이 대견했다. 오늘 준혁이가 집에 온다고 했다.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놀라지 않았다. 기뻤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작고 통통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은지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했다. 그래요. 반가워요. 손을 잡았다. 손에 힘이 있었다. 거실로 들어왔다. 커피 탈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주방이 어디예요? 은지가 일어섰다. 아니야, 앉아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컵도 닦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혁이가 말했다. 은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그래? 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들 눈빛이 맑았다. 은지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함께 차를 마셨다. 은지가 준혁이를 보는 눈빛이 다정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1년 전에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있었다. 엄마로서 옳은 선택을 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아들에게, 은지에게,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다만 감사했다. 행복했다.